굿모닝! 오늘도 테마와 주도주 섹터를 선점해 드릴 수 있는 주경야독입니다. 자, 오늘도 3분 주식을 토대로 주식에 대한 시황, 오늘의 이슈, 오늘의 관심주까지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시황부터 보겠습니다. 다우지수가 35,473포인트, 나스닥 지수가 13,994포인트네요. 자, 10일 이제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지금 약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번엔 이제 근원 CPI 지수가 4.8% 정도 컨센이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차범위 크게 벌어지지 않고 이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시장에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추가적으로 긴축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긴축이 종료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도가 좀 많은 상황인데요. 자, 연준에 대한 코멘트가 좀 어느 정도 어떻게 나오는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연준 위원들도 있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는지 이것을 토대로 우리가 단기적 그리고 중기적인 투자 전략들을 수립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일단은 시장이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먼저 좀 선반영해서 주가가 좀 상당히 좀 빠졌었다가 오늘 다시 이제 재상승, 재반등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긍정적인 입장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국내 시장 분위기가 별로 좋지 못하지만 미국 시장을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자체적으로 좀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너무나 초전도체 쪽 테마로 너무나 편중돼서 쏠리다 보니까 앞으로 초전도체 관련된 발표가 좀 나오게 되면 다시 주도주 섹터 그리고 여러 가지 주도 테마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기존의 이제 주도주 섹터가 아니라 앞으로 8월 달에 관심 가지고 볼 만한 테마군들에 대해서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자, 일단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일본의 정상회담을 활용해서 133만 톤 오염수를 방류하는 이유라는 뉴스로 하나가 나오게 됐는데, 자, 지금 일본 언론에서 어떤 걸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오염수 방류 있죠. 자, 이것을 이달 하순에 방안을 조정할 것이다. 혹은 지금 오염수 방류를 이달 하순까지 진행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18일 날 한미일 정상회의가 지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이야기들이 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지금 일본 여기 그 상황 보시면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방류 시기와 관련해 요미우리 신문에 후쿠시마 현 앞바다에서 저인망 어업이 시작되는 9월로 늦춰지는 것은 피할 생각이다. 자, 즉 9월 이전에 방류를 결정해서 진행할 것이다 라는 게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8월 달에 보통 이런 것들이 테마를 타서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저 역시도 이제 이 지금 샘표식품, 대정화금, 인상가 이 세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을 단타 트레이딩 입장에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쭉 드렸었는데, 자, 지금 일단 샘표식품, 대정화금, 인상가, 자, 이렇게 소금 관련된 종목들, 그죠? 그리고 방사능 관련된 이런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테마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먼저 선반영해서 급등하게 됐을 경우에 그때 이제 좀 처분하시는 계획들이 굉장히 좋은데요. 오랜만에 좀 차트 한번 같이 한번 열어보면서 말씀드려 볼까요? 자, 보시면 자, 먼저 인상가입니다. 인상가도 보게 되면 6월달에 이제 한창 이제 오염수 방류 얘기가 나왔을 때 주가가 상당히 크게 급등했었죠. 이때 이제 저점 대비 주가 수준을 좀 따지게 되면 2배가 넘게 이제 폭등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주가가 이제 한참 계속 눌리게 됐고 바닥을 다진 이후에 어제 의미 있는 반등세가 한번 크게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방사능 방류 관련해서 테마를 어느 정도 서서히 관심을 받고 있구나 라는 거 정도를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상당히 또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거 이번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시세 분출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정화금도 마찬가지죠. 어제 굉장히 크게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장중에 이제 18%까지 급등이 나왔었고 지금 저희 종가 기준은 10%까지 마감을 했습니다만 이건 역시 다시 한번 재급등 양상을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샘표식품도 예전에 관련해서 관련주로 손꼽히면서 주가가 크게 급등했었죠. 거의 비슷한 시나리오입니다. 저점 대비 최소 거의 다 2배 가까이 올랐었고 지금 이제 샘표식품 같은 경우는 약 70% 정도 올랐었네요. 자, 그래서 인상가보다는 테마성, 강도는 좀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바닥을 다지고 단기적인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다라는 걸 포인트 맞춰서 잘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상반기 실적 훈풍분 KT, 새 CEO 그리고 초거대 AI로 하반기 예고를 한다라는 부분이죠. 자, 지금 SK도 마찬가지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지금 웬만한 IT 관련된 기업들, 통신 관련된 기업들이 뭐하고 있죠? AI에 목숨 걸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AI 관련된 신사업 그리고 어떻게 서비스를 출시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매출 전망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발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KT 같은 경우는 지금 대표가 변경이 되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바뀐 CEO가 가장 먼저 선행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앞으로 우리 사업을 어떻게 키워갈 것이며, 그리고 주주환원책은 어떻게 나올 것이며, 그리고 앞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은 이것을 토대로 커질 것이다 라는 부분이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대표이사가 바뀔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신사업입니다. 신사업. 자, 그리고 기존의 신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장 동력 관련된 사업에 대한 비전을 발표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기대감이 많이 붙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KT도 비슷할 거예요. 자, 지금 보게 되면 KT는 하반기 초거대 AI 믿음의 상용화의 속도를 낼 계획이다. 자, 하반기에 이제 발표될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고요. AICC 분야에서는 오는 2025년 매출 3천억이라는 목표치가 내놨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대로죠. CFO는 지금 KT는 2020년도부터 초거대 AI에 대해 내부 생태계를 구축하고 초거대 AI 믿음을 상용화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자, 그리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한편 KT는 오는 30일입니다. 8월 30일 서울 우면동 KT 연구개발센터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임시주총 중요하죠. 김영섭 차기 대표 CEO를 선임할 계획이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 30일을 전후로 어떻게 된다? AI, 초거대 AI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KT 관련된 부분들이 어필되기 시작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갈 여지가 높다라는 거를 우리가 빠르게 인지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셔야 될 거 뭐 있어요? 당연히 뭐 KT. 네이버가 이제 하이퍼클로버 X를 시작한 이래로 주가가 굉장히 좋죠. KT도 마찬가지입니다. KT 본체가 있을 것이고, KTIS, KTCS 이렇게 AI 관련된 종목으로 엮이는 이런 쪽도 관심을 같이 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종목을 여러분들이 관심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이렇게 제가 세 가지 여러분들이 8월 달에 준비하실 만한 테마군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드렸고요. 이렇게 지금 주도주 섹터가 좀 부재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단기 테마로 돌파구를 마련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주경야도 여러분들의 계좌를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신 분들은 오늘도 성공 투자하자 라는 댓글 한번 남겨주시고, 오늘도 성공 투자하자라는 마인드를 스스로 잘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